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역사 왜곡과 그들의 의도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며 친중국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는데 중남미 여러 국가들에게 중국이 투자 단계에서는 매우 우호적이지만 부채 상한에 들어가면 상대국 경제의 동맥을 틀어주는 매우 잔인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며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한민족의 바른 역사 운동을 전개하는 한가람 열린대학의 이덕일 교수의 취지문에 의하면 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은 역사 왜곡에서도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중 과거 한족이 세운 왕조가 차지했던 실제 강력은 현재 중국 강력의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의 영토는 소수민족의 영토였는데 그 영토들이 과거로부터 한족의 영토라고 강변하는 국가 차원의 역사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만주라고 불리던 흑룡강, 길림, 윤영성 등 동북 삼성의 역사가 본래 중국의 역사이며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라고 그 일부라고 하는 동북공정, 신강 위그르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서북공정,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조작하는 서남공정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설상의 왕조였던 한나라를 실제의 나라로 단대공정하고 이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 가르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다큐멘터리, 책자, 만화 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공자학교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고 세계 연구소와 학계의 중화 문명 선전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외에도 중국은 백두산을 절반으로 갈라서 중국의 땅으로 만들며 북한에서 간도 문제는 아예 언급을 할 수 없도록 조처하고 6.25 때 전쟁에 참여하며 항미 원조전쟁이라며 미국에 대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남한을 통일하며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려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려놓고 언젠가는 북한이 자동적으로 중국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준비를 마치고 있고 시진핑이 국가 정상간 모임에서 대한민국은 그들의 속국이었다고 꺼림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산업 투자가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았고 중국은 이를 대폭 수용하며 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며 개인 기업의 의사결정보다는 공산당 그 일당의 계획적 자유경제 체제로 집중함으로 전략적인 자원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과 중화 정책은 급기야 미국과 갈등을 이야기하며 표면적으로는 경제 제재로 보이지만 정보와 외교, 무력 경쟁의 내면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의 쐐기를 박는 일이며 세계 평화적 유대 증진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바로잡으며 한민족의 역사 또한 세상에 바르게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 왜곡은 유화 문명과 홍산 문명을 분석함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화 문명은 중국의 하북성 내몽골 윤영성 일대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동이적 문화를 뜻하는데 황하 문명이 서기전 5,000년에 비하면 유화 문명은 8,000년의 유적이 발견되며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중국 문명보다 3,000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유적을 통하여 서기전 23세기의 국가가 존재하는 고조선, 그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고조선이며 이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왜곡이 정리되며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 또한 정리될 수 있고 동아시아의 바른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제어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